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1국 신민준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립니다. 신민준 선수 정말 잘 싸웠지만 커제 선수가 너무 잘 뒀어요. 네, 오늘 대국 자체는 초반, 중반까지 굉장히 팽팽했고 승부처는 역시 이제 중앙에서 커제 구단의 타계와 신민준 구단의 공격이 맞부딪혔던 그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갈랐던 것 같습니다. 네, 대국 보시면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봐야겠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 중 1국입니다. 네, 대국 기전 각자 3시간의 초읽기 40초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고요. 정기 우승자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박정환 선수에게 승리한 신민준 선수, 변상일 선수에게 승리한 커제 선수의 결승전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와 커제 선수의 결승 3번기이고요. 신민준 선수의 흑번입니다. 아무래도 커제 선수 좀 되게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흑백이 왔을 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민준 구단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흑백 모두 균형 있게 준비했겠지만 그래도 흑번을 잡았을 때 커제 100번에 대해서 연구를 좀 굉장히 많이 해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와 커제 선수의 결승전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자, LG배는 각자 3시간의 초읽기 40초가 주어집니다. 결승 3번기이기 때문에 1국 신민준 선수가 흑번이지만 2국은 자동으로 100번이 됩니다. 네, 신민준 구단이 1국에서 준비한 포석은 화점과 소목 그리고 오수재 한 칸 높게 굳히는 포석이었습니다. 커제 구단의 이 화점과 소목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을 거고요. 네. 바로 붙여서 우상귀 정석을 진행합니다. 네, 날일짝을 쪘을 때는 가장 상용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의 수술이죠. 네, 이어서 무난하게 처리했고요. 예전에는 밀어가는 것은 악수라고 해서 교환을 하지 않았고 손 빼게 되면 그냥 아예 교환 안 하고 손 빼는 것 그리고 거의 그냥 귀로 느는 거였죠. 네. 근데 지금 배석에서는 이제 느는 게 안 나오는 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귀를 늘고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극초반이고 초반에 둘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되면 조금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 밀어두고 선수를 잡고 3-3을 들어가는 게 가장 알기 쉬운 선택입니다. 네. 커제 구단은 역시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서 후수지만 실리 위주의 작전을 초반에 들고 나왔고요. 반대를 막았다면 여기에 모양이 뻗어 나왔으니까 이 상변 쪽을 키우는 그런 바둑이 됐을 겁니다. 근데 커제 구단이 즐겨하는 그런 포석의 흐름은 아니겠죠. 자, 2단 젖힌다면 역시 간명한 정석이 진행되겠고요. 근데 신민준 구단이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를 두게 되면 소모포진을 하고 이 걸치는 거 정도도 예상했을 거고 걸치면 당연히 이 정도 3-3을 들어간다고 마음 먹으면 커제 구단이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봤을 거고 아래쪽을 걸치는 것까지는 그냥 신민준 구단의 포석 구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커제 선수가 좀 유독 100번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 전반적으로 바둑 자체에 빈틈이 없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형감이 좋기 때문에 배 쪽을 조금 더 편애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네. 그 또 이제 실리를 가져가는 그 대국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워낙 타겟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에서 이제 그 흑번을 가졌을 때 그 상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네. 많죠. 자, 이 흑의 부침수가 참 신선한 한 수였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연구를 했을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이 자체가 백이 워낙 둘 수 있는 수가 많아서 네, 그래도 아마 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젖히는 흐름까지 좋았습니다. 물론 AI는 붙이는 수를 조금 더 얘기하긴 했지만 이 나를자 자체는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였고요. 네. 들여다봄에 치받는 수도 뭐 필연의 한 수였고요. 그러니까 흐름을 역시 또 커제 구단이 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커제 구단의 초반을 보면 제가 느끼는 점은 뭐 중국의 여타 인공지능에 특화된 기사들처럼 그 완벽한 수를 따라가진 않아도 한 90점짜리를 계속 둡니다. 초반에도.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도 이런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가 이제 응수하는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다고 네. 분명 느낄 것이고요. 그때도 있는 것과 느는 것이 있었는데 느는 수를 선택했고요. 이제 백이 여기 이어서 뭔가 흑한테 좀 부담을 주게 되면 실전과 같은 이렇게 두터운 형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AI의 판단이 있었죠. 근데 커제 구단은 그냥 여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어쨌든 내밀었다. 그리고 흑이 이어야 되는데 큰 자리를 차지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견제가 되고 있고 안정을 취했고 여기를 중앙을 그래도 뻗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둘 수 있는 자리는 모두 다 착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두게 되면 흑이 뭔가 이렇게 뒀을 때 젖혀 나오기는 좋지만 그래도 좀 더 둬야 된다는 부담이 백한테도 있죠. 참 본인의 스타일이 잘 정돈된 기사가 커제 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커제 구단만의 스타일로 오랜 기간 세계 바둑을 호령하고 있고요. 네, 그것에 또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네. 바둑을 두니까요. 참 상대하기 껄끄럽죠. 시민중 구단의 여기 찝은 수가 이제 AI는 그냥 달려서 여기에 벽을 최대한 이용하라. 이렇게 이제 추천수를 얘기했는데요. 네.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터움을 실리를 얻으면서 공격적으로 가는 편이 조금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터운데 지금 이수는 백한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커제구단은 실리를 선택했고 어쩔 수 없이 신민중 구단은 두터움을 가져가는 과정인데 그 두터움이 조금은 그 중복의 느낌이 아닌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균형 자체는 5대5로 잘 맞춰진 네.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초반에 약간이라도 재밌게 가는 것은 역시 이제 실리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고요.
찝는 수로요. 네. 정말 커제 선수도 정말 실리를 좋아하네요. 네. 근데 이 판단은 정말 좋았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AI가 단수를 이제 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미 여기를 단수를 한 번 치고 나왔기 때문에 신민중 구단 입장에서는 뭐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단수 치는 것 자체가 또 다음에 뚫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좀 이 부분에서는 흑도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참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AI가 얘기했던 부분이 계속 여기를 밀으라고였고요. 네. 뭐 한 이 이후에 50수 이상 돼도 계속 여기를 밀으라고 맞아요. 했습니다. 이 수는 오히려 이제 흑 입장에서 두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밀고 뭔가 이곳을 갔을 때 이런 자리를 둘 수 있는 곳 잘 떠오르진 않지만요. 이제 그 자리를 오히려 백이 갔기 때문에 착수가 됐을 때 굉장히 좀 놀랬고 하지만 AI는 그냥 실속 있게 둔 다음에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뺏겨도 그 진행이 훨씬 더 백 쪽에서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감각만큼은 정말 쉽게 떠올리기 네. 힘든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기 위해서 두었을 가능성이 확실히 더 높아 보입니다.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여기를 끊기 위해 네. 단수를 치기 전에 교환을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돼 있으니까 지금 축이 안 돼서 네. 또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AI가 판단했을 때는 축이 되더라도 아래쪽에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흑은 요 백과 흑의 교환이 없어도 씌워서 버리라고 참고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수 치는 방향도 독특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되죠. 네. 예, 여기에 들여다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선택을 했고 이렇게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둔다는 기사들도 AI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다른 것을 느낄 네. 수 있었던 초반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혹시 단수 치는 교환을 안 하는 건 어땠을까요? 어차피 따내면 똑같은가요? 단수 치는 교환이요? 네. 네. 그럼 굳이 지금 이 교환을 하지 않았어도 이쪽에서 뭔가 어차피 이거 두면 단수를 쳐야 되니까요.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겠네요. 신민주 구단은 아예 여기 단수 친다는 거 생각을 안 한 거, 이 자리는 여기다라고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낌없이 한 것 같고요. 여기도 조금 특이했죠. 한 칸 위나 더 위나 보통인데 조금 이제 구침 쪽으로 안정되게 갔고요. 이 수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관성이 좀 있는 수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했습니다. 네. 뭐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 그리고 AI는 굉장히 날카로운 여기를 두는 타이밍에서 이곳을 붙여서 물어보는 이 응스타진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요. 이게 왜냐면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을 못 해요. 네. 왜냐면 이게 벽이 석점이 있는 곳이라서 이 벽에 갖다 붙인다는 게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굉장한 맥점이었고 신민중 구단은 침착하게 두고 붙여서 타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젖히는 방향도 위쪽 아래쪽 둘 다 가능했고요. 네.
뭐 신민중 구단이 위로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과연 뭐 늘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젖혔을 때 이 진행이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젖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거는 뭐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변화의 네. 여지는 크게 없고요. 자, 젖히고 흙이 늘어준 데까지는 조금은 예상된 변화였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흐름은 서로 그냥 괜찮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본인이 좋다고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어도 스타일상 신민중 구단도 좀 바둑이 두텁게 네. 짜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둘만하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 수가 놀라웠어요. 네, 커제 구단도 지금 실리를 확정가를 좀 앞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느꼈을 것 같고요. 이수는 바둑이 형세가 불리해서 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커제 구단 특유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체로 뭐 급한 자리는 아닌데 네. 이수로 인해서 이 넉점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응원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수가 흙의 안형을 좀 빼앗고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여기가 완생이라면 정말 공격을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올인식의 공격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흙 백돌이 이런 데나 이런 데를 왔을 때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흙의 수법들 자체가 조금은 이 상황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실리도 벌어들이고 상대의 공격을 좀 유도하는 느낌도 네. 들고요. 침착한 한 수입니다. 커제 구단은 이걸 버티면서 흙에 수많은 여기에 그 둘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어떤 자리가 와도 타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커제 구단이 강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서 AI는 확률이 떨어지는 수입니다. 네. 분명 한 2집 정도 떨어졌고요. 막대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게 실전에 당했을 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처하기가 만만치 않죠. 왠지 좀 자극을 준다고나 할까요? 네. 오늘 바둑에서 제 생각에는 커제 구단의 수들 중에 이 수가 저는 거의 가장 좋은 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것은 치받고 이렇게 됐을 때 잡혀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예 붙이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커제 구단은 한 칸과 붙이는 것을 고민하면서 결국 붙이는 수를 선택했는데 그 판단이 좋았던 것이고요. 이게 왜냐면 치받고 여기를 한 점을 잡는 그게 그 감각적으로 하지만.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 바탕에서 이 수가 나온 것이죠. 신민중 구단도 여기서 젖힌 수가 AI가 가장 추천하는 수였는데요. 저는 여기 늘고 이후에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 붙이는 수가 한 칸 뛰는 것보다 확실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칸 뛰는 것은 계속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지금 커제 구단의 이 여기를 가볍게 보는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있는 것도 필수인 자리이고요. 뛰는 것까지는 좀 예상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가 좀 고민이 된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커제 구단의 이수 자체가 좋았던 점은 여기서 신민중 구단이 그 조금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한 칸을 띄웠으면 어떤 식으로든 중앙에 모자를 씌우는 선택을 해서 뭔가 압박을 계속했을 텐데 지금은 여기에 이 활용으로 조금 두터워지고 한 칸 띄어나가 버리니까
중앙을 물론 둘 수는 있어도 공격이 잘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민중 구단이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실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두터운 그 수였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백이 네. 중앙을 지금 날일자 가서 조금 편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백이 둔자리 정도인 날일자가 흑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대세점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백도 좀 공격하는 의미도 좀 있었고요. 자, 하지만 신민준 선수의 한 칸은 이 하변 쪽의 뜻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것도 실전에서 당하게 되면 백도 좀 괴롭거든요. 네. 실리로 빼앗기고 있고 압박을 당하니까요. 네, 하나 밀어두어서 흑의 형태의 약간 자충을 만듦으로써 백의 안형을 조금 견실하게 확보하는 수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를 치받았을 때 흑이 나중에 압박을 해 온다면 이런 데를 둬서 여기 자충이 이런 형태가 생기죠. 네. 예, 그래서 여기 뭐 최소한 반집 정도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로 인해서. 네, 하나 더 가일수를 했죠. 단순히 여기를 둬서 사는 것은 깔끔하게 살지만 여기 끊는 약점을 노려볼 수 없기 네. 때문에 이후에 흑이 여기를 갔을 때 백이 좀 강하게 두기가 어려워집니다. 거제 선수는 초반부터 그쪽 끊는 약점을 계속해서 보고 네. 있었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을 거고요. 신민중 군단이 지금 둔 수는 AI가 가장 좋은 수라고 했던 네. 자리입니다. 여기를 계속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또 들여다봤을 때도 이제 받으면 거의 계속 둬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잘 둬야 돼요. 잘 두지 않으면 이게 손빼도 살아있는 경우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둬서 뭔가 어려워지기보다는 그 대세의 요철을 차지해서 이 중앙을 경영하는 자리가 AI가 얘기하는 최선이었고 이제 여기에서 바둑은 좀 승부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몇 수가 제일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흑은 젖히고 싶은 기분은 들었고요. 느는 것은 집을 여기를 잡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뭐 이 정도의 집은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백돌이 여기 올 것이고 이런데 압박을 했을 때 이 집 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백집 자체를 대항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젖혀갔고요. 백이 젖혀준다면 흑도 늘어서 좀 전에 늘었던 거와 비교하면 그냥 한 줄 차이가 납니다. 네. 집이 나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래서 백도 이제 끊는 것과 젖히는 건데 사람의 판단은 저기 안 끊기가 좀 어렵고 AI는 오히려 이제 균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는 게 더 냉정했다고 네. 보는데요. 사실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입니다. 이제 끊어가는 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기세라고 볼 수 있겠고 밀었을 때 이제 또 한 번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커제 구단이 실제로도 여기서 장고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네, 여기를 뭐 두 점머리 젖히는 것까지는 두었고요. 네, 이 장면에서 생각 많이 했어요. 느는 방향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사실 진짜 뭐 한 30분? 뭐 1시간을 생각해도 진짜 정답을 못 내릴 네. 만큼 가는 길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길이 이후의 진행이 너무 어려워요. 백이 둘 수 있는 수, 있는 수, 느는 수가 보통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커제 구단의 선택은 달랐고요. 이때도 신민준 선수가 한 점을 끊어 잡을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끊어 잡았으면 오히려 두터운 상황에서 한 점을 내어주고
흑도 다시 약점을 끊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한 점 잡고 한 점을 축으로 잡으면 흑이 이렇게 끊어가서 다시 이곳을 압박하고 상변 쪽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쪽으로 갔다면 그 AI는 뭐 흑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실전 결과론이긴 한데 역시 이렇게 가는 편이 훨씬 더 국면을 깔끔하게 운영하는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왜냐면 여기 빵 따낸 것 자체가 일단은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든든해요. 여기 자체도 살아있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약간 나중에 좀 압박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두터워지면 흑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많이 생깁니다. 근데 신민중구단의 판단은 한 점을 따내는 것은 두터워서 좋은데 역시 백한테 축으로 한 점을 잡혀서 그 형세 판단 자체가 조금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가장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커제 선수의 결승 3번기 중 1곡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백이 중앙에 이어간 장면입니다. 여기서 AI가 말했던 곳이 꽤 충격이었어요. 네. 이 교환도 아예 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신민중구단이 여기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여기 하나 약점이에요. 잡으러 가기 위해선 이 약점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약점 하나 신경 써야죠. 근데 이제 여기를 하면 이제 하나가 해결이 되니까 그것을 본 것이고요. 실전 진행은. 근데 AI가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은 한 칸을 뛰고 백이 이렇게 나갈 때 이곳을 잇는 판단이었습니다. 뭐 거의 생각하기가 어려운 네. 자리였는데 이수의 이제 뜻은 당장 여기를 두게 되면 이런 데를 붙여서 뭐 두게 되면 뒷맛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뭐 이런 끊는 자리도 두었을 때 거의 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예 뭐 대책이 안 설 네. 정도로 지킬 수가 없는 곳이죠. 이 약점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못 지킨다면 이것도 못 지켜낸 겁니다. 근데 여기를 두면 다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약점은 아니지만 하나를 지켜냈고 그리고 백이 뭔가를 연결해 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다시 뭔가 이쪽을 두게 되면 또 이것도 약점이 보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두게 되면 이 사활 자체가 이 압박을 했을 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이 둔다고 해도 뭔가 뭐 사는 것을 두고 또 이었기 때문에 백이 젖히는 수가 사라졌거든요. 여기에 안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압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는 대신에 중앙을 두텁게 하고 백이 받을 때 여기도 정리하고 모양을 정돈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런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랬을 때 균형 자체를 흑이 괜찮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를 둬서 아주 박빙의 승부였다면 국면 자체는 냉정하게 신민중구단이 이 장면에선 두기가 어려웠던 것 네. 같아요. 이게 찾기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AI는 뭐 확률 자체 집 차이가 좀 떨어지긴 해도 하나 정리했고 여기 백이 두는 거에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가 나쁘진 않았는데 커제 구단이 지금 젖혀왔을 때 네. 여기가 좀 어려운 자리였어요. 커제 구단이 둔 이 수도 모든 거를 거의 다 읽고 두는 AI는 그냥 냉정하게 살았더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지만 커제 구단 생각에는 이걸 그냥 살았다가는 이런 자리를 선수로 당하고 또 살고 이미 여기 젖히는 거 사라졌죠. 그 다음에 공격당하면 이건 굉장히 괴롭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 호흡으로 젖혀갔고
뭔가 흙이 받는 여하에 따라서 이곳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여기를 넣은 수가 AI가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거는 뭐 커제 구단, 신민준 구단도 대국 당시에 실수라고 느꼈을까요? 예, 그러기 힘들 정도로 역시 는 어떻게 것도 보면 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할 수도 있는 네. 자리인데 이것도 AI는 여기 응스타진을 하나 하고 사실 요것도 이제 받는 거에 따라 여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느는 것보다는 있는 것 그리고 아예 이곳을 막아서 실전과 같은 요 느는 수의 교환을 안 하고 요 단수를 안 당하는 거죠. 먼저 아래쪽을 압박하는 그 두 가지 수법을 AI가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AI 참고도를 보고 그 수순을 따라가다가 아, 이거는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참 실전에서 이걸 실수라고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네. 이걸 정확한 길로 잇거나 여기를 막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 AI 참고도를 보고 나면 쉬운데 그걸 찾아내는 건 너무 다른 얘기예요. 네. 저는 신진성 구단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끊는 자리를 그 뭔가 굉장히 좀 흙 쪽에서 두텁게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게 이제 바둑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적어지는 예. 그런 길로 가는 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네. 않았는데 이 진짜 1인자 그 날카로운 승부사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둑 수읽기하고 형세 판단하고 이런 거 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이건 뭐 여기를 선택해서 이게 실수할 확률이 좀 줄어들고 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길인데 와, 참. 조금 다른 면에서 바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장면이었고 반발을 했습니다. 또 빠져나오는 수가 아주 안성맞춤이죠. 이게 처음에는 AI도 여기를 붙여서 굉장한 맥점이다라고 했는데 끼우는 수가 너무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끼우는 수가 좋은 수니까 계속 확률이 떨어져서 결국 이걸로 바뀌거든요. 여기를 둬서 끼우지 못하면 100은 이 장면에서 거의 5대5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승부를 걸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전에서는 커제 구단이 볼 것 같은 수예요. 안 놓칠 것 같은 자리라 당하면 굉장히 곤란한 곳이었습니다. 신민준 구단도 아마 붙이는 수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끼웠을 때 곤란하다고 딱 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갔고요. 뭐 이 상황에서는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백은 하나 늘어두고 흐름을 탔고요. 공격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한 칸으로 이제 이 모양을 정돈했고 커제 구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급소 일격을 한 다음에 더 득을 보러 나섭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곳에서 승부를 끝내겠다라는 뜻이 강한 수죠. 이 수는.
커제 구단도 바둑이 어려우면 분명히 판단력이 흐려지고 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런 기회 포착 능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순발력이 뛰어난 거예요. 기회가 오면 거의 놓치질 않습니다. 그 흐름 자체가 본인의 흐름으로 딱 넘어오는 그 찰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넘어왔을 때 그것을 지켜내는 힘도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서 이 신민준 선수의 승부수가 나오죠. 근데 이 바둑이 네. 커제 구단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수가 이렇게 버텼다면 신민준 구단이 이곳의 승부수 날리기 전에 아마 이곳에서 못 견뎌서 긴 승부를 이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찬스를 한번 준 수가 됐죠. 유불리를 떠나서 이 수는 굉장히 승부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수로 인해서 커제 구단이 그러니까 보통 스타일상은 아예 버티고 끝내는 건데 바둑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참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는 흑의 승부수를 네. 허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신민준 선수의 그 큰 그림 정말 멋졌는데요. 신민준 구단은 지금 가는 자리를 가서 여기를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닌 두텁게 만들고 중앙을 노리는 굉장히 원대한 포부를 그리는 작전이었고 실제로도 커제 구단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본인이 생각 못한 이 수법을 당한 거죠. 예. 여기 호구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잇는 것을 선수를 그냥 당한다고 생각해도 흑돌이 여기랑 여기랑 벌써 3개가 왔죠. 뭐 여기는 그렇다 쳐도 네. 하나, 둘, 나중에 미는 것까지 됩니다. 이 3개까지 선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흔들립니다. 이때 이쪽을 안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뿐인데 네. 매우 어렵습니다. 선택 자체가 이거는 여기를 확실하게 살리는 길이고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선수로.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흑이 여기를 먼저 둬서 이 집만 20집이 넘게 나버렸어요. 그리고 100이 오면 압박을 해서 집이 날 수 있는 자리가 여기가 보면 여기만 안팎으로 30집은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을 당하더라도 AI는 이 진행을 했으면 뭐 약간 그래도 100이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길로 갔다면 이거는 커제 구단이 장담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집 차이가 이미 확 줄어들었고 이후에 그 정리하는 과정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늘어서 이제 버틴 거고요. 네. 이곳을 하나 끼워서 여기 백이 안형을 만들자고 했을 때 조금 두터움을 마련해 둔 것이죠. 이제 잡으러 갈 준비를 어느 정도는 끝마친 상황입니다. 이때도 100이 둘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실전은 흑이 가장 좀 해볼 만한 진행 중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전에 기회가 더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수가 실수였던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흑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줬어요. 네. 여기가 왜 차이가 나냐면 이곳에
안형 관계가 자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백이 여기 흙이 이어져 있으면 이 있는 게 끊는 것으로 인해 선수가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선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안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실전처럼 되면 이걸 못했고 여기를 교환하는 순간 그게 안 돼요. 근데 먼저 찔렀다면 막아야 됐고 그때 나가면 여기를 좀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 찬스를 놓친 거죠. 그냥 막았다면 여기를 나가요. 그래서 이으면 끊어서 요 한 점을 그대로 잡을 수 있고 요 교환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 딱 타이밍 예, 지금 딱 그 타이밍 하나였어요. 한순간이었어요. 예. 근데 순간 놓치기 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딱 수순의 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찬스가 없어졌어요. 이제 바둑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승부처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 곳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나간 자리는 이수도 조금 아쉬웠죠. 여기도 안 하고서 버티는 길이 조금 더 이제 상대를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신민중보다는 어차피 여기 수상전이나 사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아갔다면 정말 그 이후의 진행이 이렇게 되고 두고 뭐 두는 건데 이건 정말 실전에 뭔가 이곳을 잡고 중앙을 버리는 선택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안형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자충 관계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AI는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두는 걸 여기도 교환 안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한눈에 봐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커제 구단이 과연 이 길을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신민중 구단의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이 자리예요. 여기를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걸 안 했을 때 백이 역으로 오면 이게 공격이 확실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혼돈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찝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찝게 되니까 백이 좀 좋은 자리에 돌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악수. 네. 사실상 거의 이수가 패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냥 막았다면 여기를 걱정했을 텐데 어차피 여기가 모양의 급소이긴 하지만 이 자리도 급소예요. 그래서 따내면 여기를 파워해버려서 백이 이 상태가 한 집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집이 안 났습니다. 백이 여기 둬야 찝는 한 게 있죠. 집이에요. 예, 그래서 위쪽으로 이 정도는 되는 자리지만 살려고만 한다면 여기 반집, 이거 반집이라서 못 살아요.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실전에 신민중 구단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안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뚫고 나니까 상변 흑돌이 생각보다 또 약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타이밍이 안 좋았던 점이 여기를 찝어두니까 아예 백은 이곳에서 뭐 살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의 수들 자체가 좀 쉬워졌어요. 네. 그냥 외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외길 수순 자체가 흙의 공배가 이미 좀 많이 메꿔져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 자리는 막는 것과 고민이 되는 자리였는데 상변을 맞게 되면 그 석점머리 두드림을 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수가 더 많이 줄어들고요. 느는 수를 선택했고
근데 묘하게 이 장면에서는 급소 자리가 흑한테 두 곳이었어요. 석점머리, 하변에 그 막는 곳. 그러니까 한 곳을 지켜도 다른 한 곳에 그 급소가 남아 있으니까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죠. 확실히 마지막에 찝는 자리를 안 했다면 네. 훨씬 더 어려운 바둑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끊는 게 이제 끊어가지고 있게 되면 여기를 한 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여기를 찔렀을 때 두 집이 안 나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흑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서 이 수상전 자체도 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돌을 거두면서 커제 선수가 1국을 가져갑니다. 네, 결승 1국은 커제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결승 2국은 신민준 선수의 100번인데요. 좀 어떤 작전을 짜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커제 구단이 100번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 네. 그 2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흑번을 들기 때문에 그리고 커제 구단의 포석 자체가 워낙 최근에는 흑번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니까요. 신민준 구단으로서는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1국의 오늘 패배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패배를 잊고 2국을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신민준 선수의 결승 2국도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해설위원 캐스터 문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